제 생각할 논리는 이렇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자는 없다. 그동안 중국 자본들은 투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회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라는 건 하나만 문제 생겨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을 안고 중국 국산을 사겠어요? 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네. 무슨 차이가 나냐면 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그 증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 뭐 주식을 팔아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섹터는 이제 반도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물론 전기차 배터리도 있지만 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근데 이번에 쓰신 칼럼을 보니까 저는 네. 좀 뜻밖의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 칼럼 보셨어요? 예, 오. 우리 PD가 자료를 준비해줘서 읽어라. 공부하고 해라. 잘 썼죠, 제가. 네, 그래서 봤는데 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투자 규제 유예를 무기한 연장해 준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양쯔 메모리, YMTC 같은 예. 중국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이게 하는 네. 실질적인 그러니까 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꺾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동안 여기 와서 그 이런 반도체 주제 다른 분들이 많으시죠? 많죠.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었어요? 아, 제가 처음이니까 이러겠다. 질문을 하죠. 없었죠? 네, 처음입니다, 상남자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게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세미나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제가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 세미나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성균관대에서도 많이 했고 이래 반도체 세미나에 보통 가서 제가 발표를 하는데 뷰가 두 가지예요. 네. 뷰가 중국은 절대 반도체에 성공 못한다. 네. 하나는 그래도 모른다. 근데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고 어쨌든 모른다. 이런 애매모호한. 그래서 대부분 안 된다라는 게 메인이에요. 왜?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장비 규제서부터 기술 규제가 다 일어나니까. 죽어도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뭐 거기다 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아니라고 봐요. 저 스스로. 근데 제 생각은 말씀드릴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할 논리는 이렇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자는 없다. 시장을 이기는 자는 없다. 항상 시장이 답이고 시장이 정답이다. 근데 중국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네. 자, 엔비디아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갈등 때문에 특히 미국이 중국 기술 국기 견제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의 90%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근데 특히 후에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A100하고 H100 못하게 합니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이룰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 A800하고 H100하고 사양 조금 낮은 거 보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것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난 사양도 못 보낸다 이럴까? 또 이번에 L 계열하고 N 계열을 새로 해서 보내겠다 이래서. 근데 지금 또 N 계열을 못하게 해요. L 계열만 남았는데 이러면서 지금 계속 엔비디아를 중국 못하게 하거든요, 미국. 근데 엔비디아하고 인텔하고 얘네들이 중국에 그다음에 퀄컴하고 세 명이 중국에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미국 국회가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 하면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미국이 자기 스탠스를 안 변화시키는데 지금 엔비디아 하나만 중국 시장에서 지금 요 하나 이제 요 A800 요거만 내놓은 시장 70억 달러 시장입니다. 네. 요 하나만. 그러면 중국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50%를 소화해요. 50%를. 그럼 우리가 가설 외국 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네. 이러면 중국 반도체는 석유 수입보다 더 크거든요. 석유 수입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자, 이 시장이 그냥 공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중국 자본들은 투자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기회 자체가 없어요. 네. 중국 자본이 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거 반도체 하나 만들면 누가 사줘요? 중국 국내 업체들이 중국 국산화 제품 안 사줘. 왜냐면 일단 자기네 필요한 양을 못 생산해. 그렇죠. 결국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돼. 그러면 반도체라는 건 하나만 문제 생겨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을 안고 중국 국산화 사겠어요? 그냥
무조건 해외 우수한 삼성이나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문 딱 닫아 못 가. 다 이래서 걔뭐 공백이 딱 있으면 중국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체 개발.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한 번 100개를 투자했는데 하나만 성공하면 이 시장이 다 내 건 거예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네. 이 비어있는 시장을 확 그렇죠. 잡아먹자.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선. 돈을 때리고 하고 하면 대부분 실패하겠지. 근데 하나만 성공하면 그 시장은 내가 다 내 건 거예요. 근데 자본은 어떤데 이게 어떤 자본이 어떤데 막 이렇게 저돌적으로 행동하냐면 이게 자본의 본성이거든요. 돈의 본성. 확신이 있을 때 자본은 리스크 테이킹해요. 큰 이 돈이 보일 때. 예, 큰 돈이 보여. 그래서 도박장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로또를 왜 사요? 한 번 되면 바뀌는 거잖아. 내가 바뀌어버리는 인생 역전. 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중국이 전 세계 50%란 거는 한 기업이 요 말단에서 세계 1위 되는 거예요. 아니 세계 반도체 시장이 50%라면 세계 1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들이 막 쏠려가기 시작했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때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수익성이 엄청 저조한 게 파운드리에서는 SMIC예요. TSMC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MC가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YMTC 이런 애들이 주가가 완전 고행진하고 자본이 그냥 반도체 물밀듯 밀려갔죠. 그래서 막 쾌자를 외치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트럼프는 중국 편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 지금 막 자본이 다 투입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네. 무슨 차이가 나냐면 기술 차이는 없는데 양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못 맞추는 건 뭐냐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삼성 메모리가 뭐를 100원 할 때 중국 메모리는 200원이 되는 거예요. 원가가. 그러면 삼성 메모리는 좋은데 양도 맞추면 싸면 누가 중국 거 사요? 그렇지. 근데 삼성에 못 들어오면 200원짜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런 YMTC 이러는 10만 펜, 20만 펜만 생산 원가 생산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원가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삼성이 하고 SK가 확 돌아 버리면 이제 지금 막 확대 투자해서 난리 나서 지금 자본이 하고 있는데 해외 우수한 게 또 들어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지금 이제 이제 손익분기점 막 올까 말까 막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와 버렸어. 미국이 계속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국산 나가지고 완전 주가가 타격받았죠. 얘네들이. 그래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쓸 수밖에 없죠. 정부의 그 유도로 예. 그 비싸도 사게 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 그건 한계가 있죠. 그 정부 물량 정도는 예. 민간 기업이 결국은 사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럼 결국 가격이지. 예, 가격이죠. 그거 넣었다가 2배 더 비싼데 누가 그 가격을 담당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SK가 안 들어가는 게 중국한테는 너무 도움이 되는데 딱 규제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한국 정부가 잘 들어야 돼요. 삼성하고 SK가 중국 안 하게 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만약에 바보예요. 안 하면. 공장을 돌려서 계속 거기서 뭔가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하나 바이든한테 말해서 어쨌든 다행인 건 지금 그거 영구 무기한 연장 받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아차한 거지. 이 미국 정부가. 와, 이랬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국교를 도와주겠네 이렇게 된 거지. 특히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 뭐 예. 3나노인가 5나노짜리 7나노짜리. 7나노짜리였나? 그 5G. 예. 예, 메이트 60%. 그거 보면서 그때 깜짝 놀랐다 예, 했는데. 깜짝 놀라고 사무부 다 떼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무기한 연장이 펼쳐진 예, 다 따져본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어쨌든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특히 중국이 제일 빨리 오거든요. 메모리. 그래서 그쪽하고 TSMC가 지금 파운드리인데 이거는 지금도 1년 유예했는데 내 보기에는 내년에 계속 연장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SMC도 예.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가격 인하를 하면서 인하했어요. 가격 전쟁이 벌어졌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예. 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시장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중국 지금 업체들이 만들어내니까. 예. 완전 아예 뭐 게임을 못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사례가 있어요. 중국이 자동차 산업이 석유 자동차 산업에서 아예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중국이 못 만드는 거가 이게 딱 이미지 되죠. 왜?
엔진 기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중국이 처음에 어떤 정책 썼냐면 외자 유치 정책 썼어요. 50대 50. 야,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다 와. 대신에 50대 50이야. 했어. 다 왔어요. 전체가 다 왔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50대 50은 기술을 배울 줄 알았어. 근데 이 자동차에서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아, 합자로는 기술을 영원히 배울 수 없다라는 걸 핵심은 본사에다 놨죠. 예, 철두철미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산업에서는 어서는 아니다 이거는. 자기 독자적으로 안 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느끼고 오히려 합자를 하면서 중국 국산 자동차 기업들을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 좋은 싸고 가성비가 좋은 외자 자동차가 디자인도 좋은 게 있는데 중국 국산 자동차는 이제 밑에서 막 이러면 그것도 디자인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고 이런데 누가 뭐 애국심에 그거 사요? 절대 안 사죠. 근데 아예 기회조차 없었죠. 달려보지도 못하고 채버린 거죠. 시작점에 서지도 못. 근데 이번에 반도체에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또 글로벌 환경이 못하게 하니까 너무 땡큐. 왜냐면 이거는 중국 정부가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할 수 없게. 할 수 없이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다. 비싸지만. 그래서 울맥에서 끌어댔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파운드리 업체하고 지금 메모리 업체 주가가 떨어졌죠. 거기는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확 떨어지니까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차이가 딱 2, 3년 차입니다. 2, 3년. 예. 원래는 이번에 이거 안 풀어졌잖아요. 삼성하고 SK는 중국에서 기회 없을 뻔했어요. 그때 그게 미국이 어떤 이러한 그 결과, 이런 네.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뭐가? 지금 뭐 영구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막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진 이 자체를 의도한 거냐, 아니면 누가 의도한 거냐? 미국 정부가.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 정부가 똑똑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 알고 있었다. 바보라고 보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삼성의 분이 와서 미국 정부한테 야, 우리는 해야 된다 투자 확대. 막 이러면 어떻게 말씀했다 칩시다. 그게 미국 정부가 착해가지고 너무 착해서 그렇네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그래 내내 잘 돼야지 하면서 보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거 보냈다가 중국 기술이 올라간다는 인지가 되면 보낼까요? 아무리 동맹국이고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오히려 중국의 해가 된다라고 봤으니까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게 더 원리에 맞다라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말한 게 맞는 건 아니고요. 제 그게 개인적인 그렇다.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고. 저의 개인적인 오피니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 뭐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고 결국은 고사될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중국 내에서는.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중국 정부의 또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또 뭔가 더 그래서 지금 그건 있어요. 이건 이미 엄청나게 진행되는데 중국은 지방 거의 특히 더 많은 지방은 다 반도체 펀드 만들었어요. 펀드. 예, 여기 돈으로 기본 2조 원화 이상 된 반도체 펀드 만들어서 그냥 성공할 때까지 투자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려움에 빠지긴 했지만 계속 어차피 돈은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할 수밖에 예, 없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건 운명이다.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생각이 나거든. 네. 그럼 결국에는 버티고 버티다 뭐 일본도 그렇잖아. 일본에서 돈을 막 쏟아붓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되니까 다 포기하는 재벌 그룹들도 일본의 기업.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고 적자 폭이 커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국 반도체 기업도 사실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많이 도전했어요. 다 죽었어요. 전멸. 근데 그러면 또 일어서서 또 하고 이렇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과 일본 좀 다른 게 중국은 다 시장이 너무 커요. 자체 시장이. 너무 커서 다르죠,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것도 참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이건 중국이 기술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산입니다. 그래야 미래 제4차 산업혁명, 3월 인터넷 시대에 미국이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가 그렇죠. 지금의 핵심이지. 그래서 기술 패권 싸움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정상회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중국 정부 내년 3월까지 정말 아주 힘든 고난의 큰기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뭔가 풀려야 세계화가 다시 돼야 다시 중국의 이 디플레이션이 수출이 되면서 물건이 팔리면서 뭐가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미국에 여기도 좀
예. 성장이 나오고 예.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뭔가 이번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일단은 대부분 결과가 없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옛날에 와서 미중 갈등의 본질이 뭐라고 했는데 두 글자로 말해 두 글자 퀴즈 낼게요. 두 글자인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나 이런 거 정말 싫어. 그 있어. 아, 근데 그때 말해. 있어 알아. 내 지금 뭘 말하는지 알죠? 알죠. 두 글자. 냉정과 열정 사이. 예. 그거 뭐지? 그 소설 이름을 막 말하네 지금.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 그거 있어. 뭐지? 영어로도 생각나요? 콜드 워. 그거는 냉전이고. 아, 냉전이고. 핫워는 뭐 열전이고. 열전이고. 그냥 뭐가 있을까 중간에? 쿨워가 있잖아요. 쿨 맞아. 양전이라고 했잖아요. 양전. 양전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양전 뜻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냉전은 아예 안 놀잖아요. 열전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 이슈는 전쟁 한해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번에 만난 주제가 뭐냐면 이번에 왜 만났냐면 이번에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열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게 피하자 최악은. 그래서 군사 정보를 군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리상후 그 장관이 잘렸잖아요. 지금 잘려서 이번에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이 빠른 시간에 새 장관을 뽑아서 두 장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는 게 뭐 열전을 피하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두 분이 만남의 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양전의 두 번째 양전 제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협력할 건 한다. 서로가. 결국 둘이 서로 손해거든요, 지금. 이래 싸우니까. 미국 바이든 내년 재선이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올 확률이 지금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건 키포인트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경제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제가 오늘 뭐 주제는 중국 경제 안 풀겠지만 미국 경제 모든 지표가 미국 경제는 내년 1월부터 엄청 안 좋아질 거예요. 이제는 내년 주제는 중국 경제 나쁘다가 아니라 내년 주제는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쁘다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겠어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경제나 물가나 다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중국 국민들이 가장 큰 그런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만났다라는 것만으로 해도 두 나라 국민들한테는 희망인 거예요.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게. 예, 일단 그거 두 번째. 다행인 거는 안에 내용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인문사회 교류 확대가 있었어요. 네. 비행기 증편. 근데 인문사회 교류 확대가 교육입니다. 유학생 이런 면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그런 거 했거든요.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인문사회 교류 확대. 교류 양호 확대. 간에 사람 비행기도 증편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육이나 인문 교류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자. 그래서 서로 이해 증진이잖아요.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안 변한다. 결국은 그 본질은 상태에서 안 변하지만 최악만 피하고 어쨌건 계속 이 단계별로는 좋아질 때는 좋아져야 된다는 걸 양국 대통령과 주석이 인지를 같이 했다. 이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바이든 당신의 입장에서나 시진핑 나 입장에서나 우리 둘이 서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두 나라 국민과 두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